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으로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 소장님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상하수도 사업소장 김영림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류정화 위원장님과 손한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함재규 관리과장입니다. 이인종 수도 개입과장입니다. 남궁정호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이윤영 하수과장입니다. 그럼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가름 보고드리고 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 특별회계 전체 예산 규모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 총 213억 9,669만 원이 증액이 되어 전체 예산은 3,237억 8,991만 원이 됩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상수도 특별회계는 196억 1,205만 원이 증액되어 2,131억 944만 원이 되겠으며 증액 요인으로는 원인자 부담금 114억 7,850만 원과 순세계 잉여금 65억 2,630만 원 등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17억 8,464만 원이 증액되어 1,106억 8,047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고 이 역시 원인자 부담금과 순세계 잉여금이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추경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 예산입니다. 39쪽 수익적 수입에서는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관련 주민지원 사업 예산 3,896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43쪽 자본적 수입에서는 같은 항목의 국비보조금 5,172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상수도 간방 밸브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급수 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과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에 필요한 시도비 보조금 4억 7,0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비전 1배수지 증설공사에 15억 6,550만 원을 신규 반영하고 고덕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2단계 건설공사에 43억 6,6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원인자 부담금 사업 총 121억 7,8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결산 결과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65억 2,629만 원도 함께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 예산에 대해서 과별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쪽 관리과 소관 지출 예산입니다. 검침 변환기 수리비로 99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사업 예비비로 5,921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내부 유보금 2억 2,160만 원을 감액해서 자체 사업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고 기타 자본적 지출로는 10억 2,522만 원, 자본 예산 예비비로는 1억 3,815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수도 개입과 소관 예산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에 따라 주민지원 사업 관련 예산은 사업비 2억 9,537만 원, 자본비 3억 834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 추진되는 급수 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과 아나리 상수관 매살로 사업에는 총 23억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수도시설 기술진단 용역에 25억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전년도 소화전 설치 집행 반납금 등 정산금으로 4억 2,048만 원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71쪽 수도시설과 소관입니다. 소규모 가압장 유지관리 용역비로 4,55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기타 주요 사업비 조정사항입니다. 사업 시기 및 원인자 부담금 납부 시기 조정에 따라 공단 배수지 추가 증설공사에 21억 3,300만 원, 비전 1배수지 증설공사에 15억 6,550만 원을 증액하여 상수도 기반시설 확충 예산으로 총 44억 6,4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고덕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2단계 공사 등 관련 예산도 포함하여 공업용수시설 및 관리비로 총 74억 1,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스마트 관망관리 자동 드레인 설치 공사에 15억 원, 밸브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에는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도 특별회계 제1회 추경안입니다. 119쪽 자본적 수입은 원인자 부담금 10억 7,302만 원, 순세계 잉여금 7억 1,161만 원이 각각 반영되었습니다. 125쪽 수익적 지출에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요금 23억 7,146만 원과 기술진단료 1,926만 원, 하수도 요금 과운합 반환금 3천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9쪽 자본적 지출에서는 통북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진입도로 개설공사 6억 원, 숙성 4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4억 원을 각각 감액하고 신대 14, 15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 개선 보완 사업은 8억 원을 감액, 기타 자본적 지출은 1억 6,390만 원을 증액해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2025년 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것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의원입니다. 우리 그냥 사업 설명서로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우리 먼저 우리 7페이지하고 9페이지하고 그 주민 지원 사업이라는 그 몫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설명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사업 예산하고 자본 예산하고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고요. 사업 예산은 이제 경상비라 일상적인 사업을 사업 예산이라고 하고, 자본 예산은 이제 자본으로 1년 이상에 걸쳐서 뭐 투자 수익이 날 수 있는 거를 자본 예산이라고 하는데, 두 가지로 이게 지금 예산 과목이 쪼개졌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지역이 어디 지역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주로 그 상수원 보호구역에 해당되는 은산 오리하고, 나머지 이제 앞에 사업 예산은 농약이라든가 이런 거기 때문에 그 주변의 마산이라든지.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총 합쳐서 네, 우리가 실은 이 상수보호구역 해제되기 전 우리 주민 지원 사업비가 총 얼마죠? 6억 정도 됩니다. 이거 국비가 얼마 정도 되는 거죠? 국비가 9천만 원 정도 9천만 되고요. 원. 그러면 5억 1천만 원 정도가 우리 시비 전액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 5억 1천에 대한 우리가 상수보호 해제에 따라서 지원할 수 없는 우리 선거법이라도 여러 법 저촉을 받아서 일단은 국비는 반납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근데 우리 시비 같은 경우도 전액 반납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추경이 이번에 삭감이에요? 지금 공기업 특별회계에서는 일단은 지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일반회계에서 대신에 이제 이 목이 아닌 다른 그 주민 수건 사업으로 올해만 그 다른 사업으로 편성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본 예산은 100% 다 삭감을 했는데 우리 사업 예산은 한 500만 원 정도 남겼어요. 그건 어떤 이렇게 설명 좀 그거는 한번 해주세요. 전년도에 농기계 이제 판매 대금이 있는데 그 지침에 보면 500만 원 이상 이제 판매 대금이 나올 때는 취득원가 500만 원 이상일 때는 그 관리청 시에서 판매를 하고 그 대금을 주게끔 규정이 그렇게 돼 있어서 저희가 이제 판매를 하고 지출을 하게 된 그런 부분입니다. 전년도 겁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거, 네. 올해 거. 그 전년도 거를 올해 반영하는 부분은 전년도 수입이었기 때문에. 수입이었기 때문에. 네. 예. 아무튼 뭐 이건 더 이상 뭐 얘기 나누는 게 상당히 좀 뭐 그 전에 오늘뿐만 아니라 수차례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질의는 좀 생략을 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안 사업은 충분히 갖고 있는 거죠. 네. 뭐 충분히 주민들하고 충분히 설명도 거쳤고요. 어떻게 과장님 뭐 우리 해당되는 총 여기 주민 지원 사업이 물론 은산오리가 가장 큰 사업이 뭐 투자되고 그분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았지만, 나머지 우리 진이면을 따졌을 때 11개 마을에 대한 나머지 마을들은 충분히 좀 수긍을 하는 부분입니까? 네, 지금 계속적인 대화를 통해 가지고 이장님들 개별적으로 만났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 항목을 지금 다 선정을 어느 정도 선정을 다 했습니다. 그거는 이번이 아니라 다음번 추경에 반영하는 거로 그렇게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러게요. 뭐 주민들은 솔직히 이번 추경에 좀 반영되게 상당히 기대했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그냥 감액으로만 전부 올라와서, 그러니까 다음 추경 때
분명히 그 주민들하고 약속했던 부분을 우리가 직접 지원은 안 되지만 간접 지원으로 분명히 어떻게 잘 해결을 좀 보셔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12로 책정된 5억 1천만 우리가 추경에 세울 부분이 아니라 분명히 국비까지 포함한 6억에 상당하는 부분을 주민들하고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100%좀 지켜주시길 바라고요. 나머지 마을들하고 계속해서 고충 많이 겪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뭐 최대한 끝끝내 주민들 마음 잘 풀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관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한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손함영 의원입니다. 1회 추경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의 지난해 총 예산이 2,754억이었고 올해 본 예산이 3,074억, 그래서 약 11.61% 증감이 됐어요. 그래서 약 한 319억 정도 증감이 됐고, 이 증감된 사유는 그 어디 그 금액을 올린 거죠? 사업비를? 지금 추경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 아니면- 본예산 때. 본회상 거요? 그럼 나중에 네. 답변은. 금액 올라간 대부분은 고덕 공업용수 고덕 예, 공업용수. 그 원인자 부담금이 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요즘에 아마 매스컴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은 땅 꺼짐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평택시에서도 얼마 전에 여기 이충동인가요? 거기 그 주유소 앞에 거기서 한번 그 땅 꺼짐 사고가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뭐 물론 이제 상하수도 공사로 인한 어떤 땅 꺼짐도 중요하다고 보지만은 이제 그 대도시에서는 이제 지하 차도 뭐 개설이라든지 뭐 철도 전철 뭐 개설이든 이런 그 대형 그 신규 사업으로 인해서 그 땅꺼짐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는데 평택시에서도 뭐 점검은 잘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그 공사 업체에서 그 상하수 사업 공사를 할 때 그 다딤이라고 그러죠. 그 로라로 이렇게 다려서 이렇게 잘 하려고 있는데 그 도로 포장도 이제 아스콘을 임시 포장을 하고 나중에 이제 또 한번 포장을 또 하나요? 아니면 임시 포장하고 끝내나요? 임시 포장하고 나중에 네. 전체 공사가 끝나면 네, 한번 일괄 더 포장을 해야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걸 꼭 확인을 하셔서 어떤 돌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좀 관리를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그 도로 신규 뭐 기존의 도로도 그렇고 뭐 일본 국도라든지 우회 도로라든지 간선도로라든지 보다 그 도로 표면에 보면은 맨홀이 많이 있어요. 맨홀. 통신 맨홀이라든지 하수구 뭐 맨홀이라든지 오폐수관 맨홀이라든지 맨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보면은 노면하고 그 맨홀 그 뚜껑이라고 그러죠. 그 뚜껑이 보통 뭐 한 5cm 정도 이렇게 격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면하고 아스콘 노면하고 그 뚜껑 그 맨홀 뚜껑하고 이게 평평해야 되는데 그 홈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그 대형 차들이 지나다닐 때 그 충격이 굉장히 심하다고 해요. 운전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 우리 하숙 과장님한테도 내가 먼저 뭐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공사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보완할 방법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게 공사를 해야 되는 건가요? 계속해서? 예, 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대부분 공사를 준공을 하고요. 이제 침하 현상이 약간 일어나는 거고요. 저희가 그 해마다 그 소음이라든가 충격, 그 진동이라든가 조사를 해가지고 맨홀은 상승시키거나 하향시키는 공사를 매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평택시 도로에 조사를 좀 한번 하셔서 그런 부분은 그 어차피 원인자 부담 시켜서 그분들이 다 공사를 하게 돼 있는 거죠. 평택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평택시에서 저희가 현재는 그 하수도 유지 관리비로 지금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계속해서 그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좀 요구 사항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소남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김순현입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41페이지 스마트 관광관리 어디 거야? 수소시설 깎고 스마트 관광관리 자동 드레인 설치 공사가 이제는 25년도에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2000년도, 2020년부터인가 그때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매년 하는 공사예요? 예. 근데 그 매년 하는데 혼탁수 발생 피해 최소화를 하기 위해서 이거를 하는데 그 수질 감지를 해갖고 올해는 14개소가 그럼 감지가 된 건가요? 아니면 신청하는 그러니까 신청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취락지구내 있잖아요. 관말부를 위주로 다 지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14개 대상지를 선정한 거고요. 이거는 그러면 이거 신청을 안 하신 데는 없겠죠? 취약지구인데 신청을 안 하거나 신청을 차마 못 하거나 이런 데는 없겠죠? 지금 읍면동에 공문을 다 뿌려가지고 보냈기 신청을 때문에. 받고 해당 없음도 다 받아놨습니다. 현재로서. 그럼 지금 저 3월 때 이거 뭐 사업 대상자 조사 다 하시고 3월부터 7월까지 실시 용역 및 각종 이제 행정 절차인데 용역은 시작되고 있는 거죠? 아직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8월부터 공사하는데 일단 이게 시작하면 예산 전에 미리 좀 했어요. 용역은요. 네네. 그러면 올해 10월달 안에는 공사가 이거 다 끝나는 거네. 14개 지역은요. 14지가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혹시 중간에 뭐 추가로 신청하는 읍면동이나 이런 데는 없는가요? 글쎄요. 포기하면 모르겠지만 포기를 하지 않는 데면은 이 계획대로 갈 수밖에 이 없습니다. 계획대로. 지금.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취약계층 취약 시설이 많이 있으면 거기에 하나라도 더 추가가 됐으면 하고 또 혹시 미처 신청을 못하거나 놓친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집행 잔해까지 잘 활용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김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승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승겸 의원입니다. 설명서 11페이지. 우리 그 취약 지역을 과장님 취약 지역을 100으로 잡았을 때 취약 지역 보급률이 몇 프로나 될까요? 그 수도법에 의해서 보급률이라고 하면은 수도가 보급이 가능한 부분은 다 100%로 잡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취약 지역으로 잡는 거는 마을 상수도 사용하시는 동네가 좀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년 24년도에 바뀌었는데 어떤 게 있냐면은 그 지하수가 좀 오염된 부분들 그런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지하수 오염된 지역. 지하수 오염하고 마을 상수도 사용하시는 분. 이게 작년에는 없었는데 이 도비 내시가 되어야만 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예, 여기 도비 내시 사업으로 계속 추진을 했던 거고요. 작년도에는 사실은 도비가 반영을 못 도비 받았습니다. 내시가 30%에도 내려와야 우리 사업비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상수도 연결하려면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 마을 상수도를 쓰거나 지하수가 고갈돼서 도에서 사업이 신청이 확정이 된 데에는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받지 않고 저희가 이제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특별히 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원인자 부담금 내시는 게 맞습니다. 되게 수요량이 굉장히 많죠 지금. 네, 좀 부연 설명드리면은 이게 유수율이 높은 시구는 사실은 이 도비 보조를 안 해주거든요. 근데 작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많이 좀 부탁을 좀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좀 어렵게 받아왔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렵게 받아오시는. 하여튼 뭐 과장님 뭐 적극적으로 이게 뭐 너무 광범위해가지고 늘상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근데 뭐 과장님이나 수장님께서 뭐 적극적으로 해서 그때 민원은 잘 처리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예산하고 관련돼서 먹는 물하고 관련된 거는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해도 끝이 없지만은 뭐 수도관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시설 보수 면에서도 그렇고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야지 않습니까? 근데 어려워도 이거는 정말 어렵게 해결은 꼭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농물 없는 것도 20년 이상 경과된 노 주택 상수도관이에요? 주택 상수도관? 주택 안에 있는 아, 저게 주택도 되고 바뀌어서 이제 아파트도 되고요. 네. 연립도 되고 다 됩니다. 작년도 전년도 예산은 뭐 15억 정도인데 올해 추경까지 해야 2억 4천이에요. 작년도에 좀 2월 예산이 좀 있어서 사업 예산은 조금 여유는 좀 있습니다. 여유는 있어요. 예. 우리 그 통복 공공하수 처리 시설이 언제 준공되는지 혹시 준공연도가 2008년도입니다. 네? 28년도입니다. 2028년도에부터 시운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28년도 시운전. 예, 2월 초에. 거기에 관련된 도로 개선은 전체 27년도 12월까지 잡혀 있어요. 신대도. 예. 예. 거기까지 뭐 사업은 충분히 뭐 늦춰지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뭐 과장님 뭐 얼마나 했었어요? 그 민원 때문에. 어느 민원? 아 여기 통복 하수 저 처리장 관련해서 도로 네네. 개설에 관련된 14통 15통 계속 지금 민원 들어오고 있고요. 왜 들어와요? 올해 다 예? 계획 잡혔잖아요. 아, 계획은 잡혀 있는데 네. 이제 그 주민들 말씀이 그 준공 연도에 맞춰 가지고 도시계획도를 뚫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 이제 당연하죠. 그 말씀을 하시고요. 그렇게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민원이 들어올 리가 없잖아. 27년도까지 다 계획이 잡혀 있잖아. 도로는. 아, 이제 민원은 들어오는 게 네. 하면 이제 그 웬만하면은 그때 준공을 해 달라는 얘기고요. 이제 예산을 안 세우거나 그러면은 야 이제 못 믿어오니까 못 믿겠다 어떻게 된 거냐 그런 식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그동안에 믿게끔 잘 하고 계시잖아요. 네. 못 믿을 것 같아요? 아니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지금 이거 방송에 나오는데 불안하죠. 아니 지금 절차대로 이행은 하고 있습니다. 통과위원들하고 상의해가지고 전체 도시계획도로 중에 시설 결정된 구간에 대해서 지금 14동 한 구간, 15동 한 구간 지금 보상 예산을 세운 거고요. 또 내년도 본 예산에 또 세울 계획입니다. 과장님 27년도까지 계시잖아요. 네, 그럼 확실하게 얘기를 하셔야 네 알겠습니다. 된다라고 그냥 예, 확정을 됩니다. 주셔야지. 틀림없이 됩니다라고 하시.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통으로 이렇게 묶어서 했습니다. 잘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너무나 없는 예산이다 보니까 그 쪼개 써야 되는 건지 없는 예산일수록 잘 활용해서 예산이 좀 시민들을 위해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집행부의 할 일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 할 사업이 어떤 건지 전후를 잘 따지셔가지고 민원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민원을 없앨 수는 없지만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김승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유승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관호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로 인해서 이게 법적으로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은 이해는 하겠어요. 근데 이제 또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분들은 또 그런 부분들이 뭐 그거 해제했다고 갑자기 무슨 특별한 이익이 생기는 것도 아닌 부분들이 있으니까 다 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지원해 주는 게 맞다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관심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김승겸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상수도 보급은 이제 뭐랄까 이게 뭐 원인자 부담금 말 그것도 이제 필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기존에 예전부터 있었던 지역들은 또 우리가 시에서 사업들을 해왔던 부분들이라 약간 어떻게 보면 복지 차원에서나 시민 건강 차원에서 좀 또 접근할 영역도 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특히 제가 좀 고민되는 지점이 뭐냐면 그 빌라 같은데 오래된 빌라들인데 시내에 있는데도 지하수 쓰는 데가 일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면 굉장히 이제 안타까운 거죠. 뭐냐면 그
시골도 아니고 더군다나 그 도심지에 이런 걸 쓰는 부분들에 대해서 근데 또 그 원인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서 뭐 서로 또 사용하시는 분들 간에 합의도 또 안 되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참 어려운 난관들이 있는데 하여튼 좀 전반적으로 좀 그런 관점에서 좀 시민의 건강과 또 복지 차원에서의 관점에서도 좀 우리가 뭐 공기업은 나름대로 수익이 맞아 일정하게는 나와 같이 이게 지출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 어려움은 있지만 하여튼 그런 당부도 좀 드립니다. 이 축협 가축분뇨 이거 설치 사업은 그러면 올해 이게 완공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거기는 아직 뭐 토목공사는 일부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저기는 안 되고 있는데 뭐 공사 현장에서도 필요한 사업인가 이게? 네, 급수공사 신청을 한 부분이고요. 급수공사 신청을 해서 저희가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하라고 통보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7억이고요. 이번에 그 원인자 부담금 납부한 금액을 이번에 수립하고 설계하고 하게 되면은 아마 8월까지는 완료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디로 해서 들어가요? 그 기존 들어가는 농로 쪽으로 해서 한 1.2km 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공사하기 전에 그 불악 주민들하고 좀 상의도 좀 해야 그 되겠죠. 농로는 다 뭐 시유지나 농어촌공사 땅이에요? 아니면 사유지가 있어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또 다시 또 해봐야 되고 안 되게 되면 또 돌아가야 할 부분도 있으면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잘 협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 수도시설 기술진단 용역은 이게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돼 있는데 그럼 기존에는 21년도에 했었어요? 이게? 이게 18년도에서 22년도에 최종 계획 보고 이제 어떻게 할지 결과 보고서가 나왔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상수도 노 관망을 226km를 선정을 하고 지금 매년 이제 공사를 하고 있고요. 정수장도 거기에 맞춰서 지금 현재 그 개선을 해나가고 있고 지금 새로 또 5년이 됐기 때문에 그거 외에 이제 추가로 또 이번에 정밀 조사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그때 22년도에 한 결과 때는 사업비가 얼마였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 매년 지금 상수도 노후관로 같은 경우는 226km 중에서 이제 38% 정도로 작년까지 했고 올해 이제 200억을 더 투입해서 하는데 그 당시 그 계획 잡혀 있는 사업 물량은 저희가 30년도 넘어서까지 매년 250억 이상을 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가 얼마다 이렇게 딱 나와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이 용역비가 25억 아니에요? 그러니까 용역비가 25억인데 그때 당시 22년도에 용역비가 얼마였었냐? 그때 당시에는 한 15억쯤 됐었고요. 정수장을 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수장 비용은 한 5억 정도가 좀 돼서 20억이 조금 넘었었던 부분입니다. 진짜 우리 용역 중에서 이게 도시기본계획이나 뭐 다른 용역보다 용역비가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그럼 이 용역 결과 나온 거는 그당 시의회 이게 산건위에게 다 보고가 했나요? 나름대로? 그 5년 6년 전에 아마 보고한 거는 없는 거로 알고 있고요. 이게 저희가 용역 하여튼 뭐 결과가 나온 사업비나 예산 이런 건 받았지만 예, 예.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확인해보고 만약에 안 됐다 그러면 이번에 조사하고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뭐 이런 거 뭐 전문이 아니니까 과연 이게 무슨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25억씩 들여서 용역을 하는지 여기 저희가 어느 정도 되고 나면 환경부터 승인을 또 받게끔 돼 있는데요. 저희가 주된 사업은 저희가 한 송수관이 160km 그리고 배수관이 한 1,800km쯤 되거든요. 그거에 대한 관로 검사를 좀 합니다. CC를 찍고 시험 터파기 하고 뭐 여러 가지 가압장, 배수지 이런 거에 대한 시설 점검하는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입찰을 해요? 공개 입찰? 요거가 사업 수행 능력 평가라고 하거든요. 사업 수행 능력 평가를 하고 그거에 따른 이제 입찰을 다시 또 봐야 됩니다. 그 전에 했던 거에 이게 좀 현황 좀 주세요. 뭐 업체는 어디 누가 했고 그 사업비는 어떤 거고 대략 무슨 내용을 가지고 용역을 했는지. 책자가 좀 크니까 제가 정리를 따로 좀 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네. 입찰 과정도 좀 상세하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적격성 여부만 뭐 좀 왜냐면 이게 간단한 규모
아니라 몇 억, 2, 3억짜리도 아니고 25억이나 되는 부분이라 추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농물원 우리 집은 이게 세대가 결정이 됐나요? 공영과 옥내? 저희 결정되지는 않았고요. 계속 신청을 접수 받고 있습니다. 네, 읍면동에 통해서요? 네, 지금 읍면동 통해서도 받고 있고 그 이장님들 그러니까 그 읍면동장 회의 때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계속 홍보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참 어렵다 이게. 홍보라는 게 참 보면 아니 뭐 상하수도 사업소만이 아니라 아시는 분들은 진짜 많이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진짜 근데 이제 정보의 비대칭 뭐 이게 너무 심하고 이제 저희가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관련 민원인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 민원인들한테는 반드시 이 사업을 안내를 해드리고 이게 가능하다 그러면 대상이 된다 그러면 할 수 있도록 또 홍보를 또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시스템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실제 우리 뭐 동네 우리 집에 농물 나와요, 뭐 나와요, 민원이 들어와 그런 부분들을 체킹을 해서 이런 걸 안내해 주면 실질적인 우리가 그냥 뭐 그거 가지고 그거 한 집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니 이런 사업에 좀 담아서 좀 처리해 주는 그런 것들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소규모 가압장 46개 있는데 위치 좀 하고 이거 관리 업체가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자료 좀 예, 추가로 좀 알겠습니다. 제출해 주십시오. 예, 예. 그다음에 그 공단 배수지 추가 증설 공사인데 이게 공사비 증가하면 이게 변경되면 이 업무 협약을 맺을 때 이렇게 변경하면 이걸 반영할 수 있도록 협약을 맺어요 기본적으로. 추가로 다 변경 협약을 또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사업비가 증가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자재라든가 인건비 상승 부분도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용량이 1,200에서 4,200으로 늘은 부분도 좀 있습니다. 여기는 그런 건데 마찰은 없어요? 아무래도 그쪽에 이제 부담금을 납부해야 되는 업체에서는 좀 이의 제기하는 부분도 있는데 또 이해 설득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경북 이배수지에 보면 이게 기존의 사업 설계는 기존 내 부지의 공사를 추진하기로 했는데 이거를 기존 노후 배수지 기지를 철거하고 증설하는 거로 바꿨어요. 예, 예. 근데 왜 애초부터 그렇게 협약을 맺지 왜 이렇게 변경했어요? 이 처음에는 양이 조금 작은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산이거든요. 여기에 산지 부분 훼손이 좀 많이 생기고 그래서 이거는 기존 거를 좀 노후된 거를 좀 확장하는 게 낫지 않을까 판단을 했습니다. 저기 사업비도 조금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새로 토지를 매입해서 거기다가 설치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걸 철거하고 다시 설치하는 기간 동안에 우리 수도 공급에 대한 별 문제가 없어요. 그것까지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계를 일부 조정한다든가 그 기존 배수를 최대한 활용한 방안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 부분. 이게 그 청북 신도시 가는 동네에 있는 건가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청북 신도시 일부 하고요. 학현지구가 있습니다. 이게 여기는. 자, 알겠고요. 그다음에 그 고덕 국자 배수지 이게 증설 공사가 몇 개가 있는데 이게 지금 75페이지에 나와 있는 원인자 부담 이 증설 공사는 공업용이 아니라 생활용수예요? 이거 생활용수 배수입니다. 국제 75는 75페이지 360억짜리 사업. 그거는 지금 현재 생활용수 배수지입니다. 그거는. 그러면 이건 원인자 부담 LH예요? 아닙니다. 이거 삼성하고요. 가스사 2개가 있습니다. 그럼 삼성이 거기에 생활용수로 쓰는 것들을 예, 그러니까 회사라든가 그 사무실이라든가 이랬던 그 예, 안에 예. 어떤 생활용수가 필요한 부분에 이걸 공급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그거 외에 뒤에 보면 공업용수 있잖아요. 예, 예. 하나는 이제 관내가 있고 하나는 관내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관내 위탁 사업은 누가 하고 있어? 수자원 공사가 하는 건가요? K워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 그거는 관내 건 예. K한테 우리가
받아서 사업비를 그쪽에다 아니, 위탁을 주는 거예요? 사업비 자체는 삼성에서 공사비는 그러니까 삼성에서 받아서 K워터에 바로 주게 돼 있습니다. 아니, 삼성에서 그냥 바로 줘요. 예, 예. 근데 지금 이거는 공사가 12월 준공은 2단계가 12월 준공이라는 거죠? 예, 계획은 우리 관내 구간 있잖아요. 우리 네. 시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12월 말 준공을 목표로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럼 이게 2단계가 완공이 아닐 거 아니에요? 3단계가 또 있어요? 3단계는 없습니다. 3단계는 없어요? 예, 예. 그러면 지금 25년 12월 공사되면 공업용수 2단계 건설 공사 끝나요? 관내 구간은 마무리된다고 보시면 맞고요. 관내 구간은 조금 지연된다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는 그 수자원 공사에서 하는 거는 지금 계획상에는 29년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이게 맞춰지지 않으면 이건 운영이 안 되잖아요. 근데 1단계 관로에서 최대한 공급할 수 있는 양이요. 우리가 우리 관내 구간이 끝나면 한 30만 톤 이상은 지금 공급이 가능하다고 지금 판단이 되거든요. 판교 가압장에서 밀어주는 양이 30만 톤 이상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어떤 5기 정도 그 정도는 커버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관내는 예. 예상되는 속에서 먼저 완공하는 게 낫고 예. 또 향후에 또 공사비도 증가하니 필요가 있으니 그냥 하겠다 이런 예. 부분이다. 여튼 2단계 이거는 공업용수 공급받는 건 문제는 없는 거예요? 저희가 차질없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삼성 측과도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왜냐면 다 도시개발이 하니 물은 다 달라고 하고 그러면 이게 약속이 돼 있다 하더라도 사실 이게 압박이 만만치 않을 수도 있을 것 아니, 같아서 저희도 이 기본 계획에다 반영된 물량이거든요. 이 공업용수 물량에 대한 부분은 수정비 기본 계획에 반영이 돼 있고 환경부까지 다 승인이 된 상황이거든요. 이거 바꿀 수는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어찌됐든 해수를 담수화시켜서 예, 그걸 예. 공업용수 하든 뭐 이런 고민을 했었잖아요. 예, 예. 근데 저번에 제가 우연히 보다 보니까 그 뉴스에 그 기장군이 그걸 했더라고요. 해수 담수화. 예, 예. 근데 했습니다. 보니까 뭐 하수 처리 시설을 지금 바꿔야 쓰는데 그래갖고 한 몇백억이 손해 본 거지. 그러니까 시설은 해수 담수화 시설을 해놓고 실제 지금 활용은 하수 처리를 하는 거로 돌려버리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아니 연구하고 고민하고 검토하고 이럴 필요는 있는데 하여튼 사업을 결정할 때는 굉장히 좀 신중하고 다양한 사례들을 좀 검토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건. 그 같은 그 공업용수를 일부 우리의 생활용수를 주고 본인들은 그거를 재활용해서 일부를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수원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된 그 제2용수 있잖아요. 그 부분 29만 2천 톤에 대해서 고덕 삼성전자에 주겠다고 해놓고 수원시에서 한 5월 중에 민투 제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파악한 바에 하면은 그게 그럼 그거는 그 관로를 또 매설해야 돼요? 매설해야 됩니다. 그건 고덕 가압장까지는 별도 관로로 와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실증은 거기는 삼성은 검토한 거예요? 삼성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삼성하고 협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수원시하고. 그걸 처리하면 예. 자기들이 쓰는데 별 문제가 없음을 실질적으로 다 검토한 거예요. 예,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거는. 예.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그 우리 각종 이게 전기요금이 9.7% 인상돼서 전기요금 인상해서 이거 추경에 반영한 거잖아요. 지금 여기 위탁 주고 있잖아요, 대부분. 예,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윤을 몇 프로를 보장해 줘요? 정확한 이유는 지금 파악을 못했고요. 한번 자료 정리해서 한번 예, 줘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도대체 수수료는 얼마나 주고 있는지. 그다음에 아까 김승현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신대동 이거 그 전부터 그 민원 제기했던 거냐 통복 공무처장 새로 조성하면서 이제 주민들이 수건 사업 한 부분이니까 좀 차질 없도록 이제 아마 몇 번 이제 그런 좀 지연이 되다 보니까 약속과 실제 이제
그 행정에 우리가 반영하는 것과의 간극이 존재하다 보니까 주민분들이 이제 그런 믿음직하지 못하는 신뢰가 좀 상실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우려 때문에 이제 민원을 하는데 예산상에 사실 우리도 쉽진 않은데 최대한 좀 사실대로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건 이렇게 지켜나가겠다. 그래도 좀 신뢰를 좀 회복할 필요는 있어요. 저희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분한테 언제까지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놓고서 안 지키잖아. 근데 한 번 안 지키는데 2번 안 지키고 이제 이러면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해도 이제 별로 믿음성이 안 가듯이 안 하는 건 물론 아니지만 그래서 그 숙성사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이것도 지금 해준다고 얘기한 지 굉장히 오래됐던 사업인데 그러면 올해 공사 추진합니까? 지금 현재 보상 진행 중이고요. 한 61% 정도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그 보상 마무리 짓고 내년도 본 예산에 이제 공사비 세워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저 보상이 빠르면은 추경이라도 또 확보를 할 계획이고요. 나는 4억을 깎고선 공사비로 올릴 줄 알았더니 안 올려 있어서 말씀드려요. 하여튼 그리고 그 하수처리 시설 개선 보완 사업은 뭐 재점검을 해서 반영이 돼서 이 사업 규모를 줄인 거예요? 118건에서 93건으로? 그 저희가 그 진단 용역을 해가지고요. 이제 그 대상이 나온 거고 저희가 5년 안에 그걸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사업비나 예산이나 좀 따지다 보니까는 좀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좀 사업 시급성이 좀 없는 거는 내년으로 좀 밀어놓은 상태입니다. 우리 저번에 본 예산 때 좀 계엄 있고 막 이래서 좀 질의할 것들을 많이 못했었던 것 같은데 그 궁금한 게 좀 우리가 지금 그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보면 그 시설 계획에 보면 하수 취수 용량이 줄어든 거는 송탄 상수 구역 때문에 이게 취수 용량이 줄어든 거죠? 15,000톤 정도. 그건 아니고요. 네. 그것도 물론 있고요. 네, 네. 그 이제 저희가 고덕 공공하수처리장을 저희가 24년도부터 이제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만 공법이 좀 달라서 역세척수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최종 다 돼서 나오지 않고 내부적으로 다시 순환하면서 한 번 더 세척해주는 그런 공정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그 물들이 바깥으로 안 나오면서 계속 순환하면서 있다 보니까 그 양이 빠진 거를 저희가 보정을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정을 하기로 했고 보정을 하면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근데 이제 저기도 있고 송탄 상수원 보호구에서 취소하는 게 그것도 줄어든 원인 것도 중에 있고. 하나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이제 그 공정에 다른 고덕 공공하수처리장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좀 몰랐던 그런 부분들이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왜 일일 일평균 이게 올해 예상은 1인당 평균 급수량이 348.6리터로 해서 한 5.5리터 1인당 늘렸잖아요. 왜 늘려요? 이게 아니 그러니까 어떤 요인으로 해서 1인당 이렇게 늘어난다고 봐요? 이게 어떤 계산에 의해서 1인당 일일 평균 공급 수량이 늘어나는 거로 이게 평균 전체 수량하고 이제 유수율하고 관련이 좀 있습니다. 작년도에 같은 경우 유수율이 좀 떨어지게 되면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계속 바뀌는 부분이 있는데 많이 바뀐 부분은 아니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실제 급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평균 평균 사용하는 양. 예, 그다음에 그 일반직 정원이 70명에서 67명으로 3명이 주는 게 맞아요? 송탄 정수장이 폐쇄됨에 따라서 인원은 3명을 감축을 시켰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일반직이었어요? 네, 일반직이었습니다. 그럼 이걸 다 6명이 근무하다가 다른 데로 다른 3명 부서? 정원을 뺐고 나머지는 이제 다른 즉 1명은 배치를 했고 지금 현재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여튼 올해는 그렇게 줄일 거다. 줄어든 거기 때문에 그 송탄 그거 유수장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다음에 지금 요금 조정 계획 보면 수입액이 대략 어느 정도 느는 걸로 잡은 거죠, 이게? 상수도 같은 경우는 한 100억 정도 느는 걸로 봤고요. 상수도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12% 마지막 이제 3개년 계획에 따라서 인상이 될 거고요. 하수도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부터 20%씩 3년간 또 인상을 시킬 거고요. 그러면 올해는 대략 수익을 맞춰줘요? 사실은 그 저희가 이제 결산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 상수도나 하수도나 이제 요금을 이제 하수도 같은 경우는 전년도까지 계속 동결을 시켰기 때문에 그 올해부터 이제 요금 인상 요인이 벌어지는데 계속 그 누적된 그 금액이 전년도 400억, 올해는 500억이 이제 단기 순손실로 이제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요금을 지금 인상을 해도 그렇게 크게 뭐 피부에 나올 정도로 재정이 확 좋아질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상수도 같은 경우는 지금 3년째 계속 인상을 했기 때문에 전년도 마이너스에서 올해는 그래도 플러스로 좀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60억 예상하는 거죠. 제가 정확한 수치는 지금 갖고 있지 써 않은데 있어요. 그다음에 그 하수도는 적자가 꽤 많아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하수도 요금이 이제 그 동결되고 그 시설은 계속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점점 적자 폭이 좀 커지는 거고 또 전년도 대비해서 시에서 100억 정도의 그 보조금 저희한테 넘어야 되는 금액이 넘어오지 못했던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한 순손실이 한 493억 정도 되니까 걱정은 되는데 그런데 이거 보면 참 업무 현황에 보면 연간 총하수 처리량이 줄었어요. 하수 처리량. 던 고도? 그런 원인 때문에 그게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이 지금 요금 인상에 따른 그 민원은 지금 이건 1월부터잖아요. 올렸잖아요. 민원은 없어요? 어때요? 하수도 요금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민원이 크게 없고요. 다만 이제 상수도 요금 마지막 올 7월부터 인상할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5월 달부터 뭐 더 적극적으로 그동안도 홍보해왔지만 그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여기 보면 지출 예산 중에 보면 하수도 요금 과오나 반환금이 뭐 이 1,000만 원 잡았다가 4,000으로 올렸어. 왜 과오납이 어떤 요인으로 발생해요? 예? 가훈합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하수처리 구역 내에 그 정화조를 안 쓰는데 이제 하수도 요금을 일괄 부과를 하는데 막상 이제 현장 나가 보면 하수처리 구역이 아닌데 정화조를 쓰고 있어서 근데 저희가 매년 이제 예비비 성격으로 계속 편성을 해서 과훈합을 계속 지급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많이 민원이 발생을 해서 더 추가로 계상을 하게 되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더 요금 부과할 때 철저히 조사해서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통지가 정화조 청소하는 통지가 날라와요. 그 하수광고 정비 사업이 완료된 동네에도 예를 들면 저희가 더 면밀히 챙겨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잘 그 완료된데 이거를 부서에 잘 출장소도 그렇고 공유가 제대로 안 되니까 그냥 날라오는 거죠. 아니 한지가 1년 된 데라면 이해가 되는데 한지 3, 4년 지났는데도 정화조 청소하고 날라오니까 어르신들은 그러잖아. 이거 뭐냐? 이제 우리 동네 정화조 없어진다고 뭐 이거 한 사업이 되는데 이제 이런 일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잘 출장소나 같이 잘 공유가 돼서 일부야 뭐 오류가 발생하는 건 다 이해되는데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유승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그 아까 좀 전에 유승영 의원님 말씀하셨던 내용들 중에서
그 수도시설 기술진단 용역 관련한 부분 다른 내용들은 다른 의원님들 다 세부적으로 질의해 주셨는데 그 이번 용역에는 정수장을 포함하는 내용인 거죠. 네, 정수장하고 새로 늘어난 시설물들 다 포함하게 돼 있습니다. 그 기존의 그 정비가 보수라든지 정비가 끝난 배수관 이 관로 관망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건가요? 네, 다 포함해서 하고 정수장에 뭐 시설 보수한 것까지 다 포함해서 전체 시설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난 그 진단 용역 최종 보고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있습니다. 자료 유승영 의원 요청했던 자료 네. 플러스 해서 그것까지 네, 같이 해갖고 같이 제출해 네, 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유승영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요금 조정 상수도 보면 가정용도 어찌됐든 이게 뭐 매년 올려서 지금 이번에도 7월달에 요금 뭐 6%다 뭐 5.61% 이렇게 오르잖아요. 근데 공업용은 그대로야. 공업용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나 고민을 하는 건 없어요? 공업용수는요 별도 조례가 있어서 2년마다 요금에 대한 거를 그 자료를 산출해 가지고 또 별도 이게 보고할 계획입니다. 지금 용역이 올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전에는 303원에서 305원으로 올랐는데요. 지금 올해 용역을 해서 내년부터 부과할 거는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요. 어떻게 보면 지원을 많이 해주기는 건 사실이지. 일반 가정용에 750원, 840원 이렇게 750원 이제 오르면 840원이 되는데 여기 뭐 305원이니까 사실은. 근데 잘 해서 적절하게 부과될 수 있도록 검토해 예, 알겠습니다. 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송탄 출장소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와 안중 출장소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관할 읍면 및 푸른도시 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후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체 25년도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과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조정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